지금 어도어와 뉴진스, 하이브 간의 공방 핵심 내용 저희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뉴진스의 입장은 한 매니저가 자신들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여자 BTS 뉴진스인데 우리를 무시해? 기분이 나빠진 거고요. 그래서 어도어와 하이브의 입장은 타사 직원의 일이다. 대면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렇게 입장을 간략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논란은 하이브 홍보 담당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재발 방지 촉구, 징계 사유는 아니다라고 또 약간의 뭉개는 듯한 입장을 하이브와 어도어가 냈었죠. 그리고 하이브의 뉴진스 음반 밀어내기, 이건 제대로 음반을 내주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는데 이건 발생하지도 않은 일이다라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요청했는데 이건 이사회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프로듀싱은 맞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위약금 6천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은 바로 뉴진스가 지금 소속사와 결별을 하고 난 이후에도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이 이제 또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뉴진스의 입장에서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뉴진스로 계속 활동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가능할지 이 부분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뉴진스는 일종의 하나의 브랜드고 상품이잖아요. 네. 개별 멤버들도 물론 뭐 전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아이돌이긴 하지만 뉴진스라는 브랜드가 돼 있을 때 상품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통상 전속 계약에 의하면 이 연예인들이 소속돼서 활동하는 동안에 창작물이라든가 영상 등등의 저작권하고 네. 상표권은 이 소속사에 자동적으로 귀속되게 전속 계약에 돼 있습니다. 그럼 사용 못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고 그래서 봐야겠네요.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서 이 전속 계약의 효력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든가 본인들의 활동을 보장할, 그러니까 적법하게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그 어두어를 이탈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그런 위험성을 감내하겠다는 건데 실제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 실제 이렇게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하이브나 어도어 측에서 얘기하는 손해배상액을 실제 그대로 배상해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서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고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에서 뉴진스 이름을 쓰면서 활동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어떤 해석에 기한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고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법적인 것과 좀 무관하게 우리는 이미 대중들이 뉴진스라는 이름을 알고 얼굴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좀 어필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네, 아마 법률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도어라는 회사의 상표권 등록을 먼저 해놨는지를 일단 봐야 돼요.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는데 안 한 뉴진스라는 경우도. 멤버를 조직함과 동시에 상표권 등록을 했으면 그것은 이제 어도어 회사의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고 뉴진스가 열심히 활동해온 뒤에 이제 저명해졌잖아요. 네. 그 뒤에는 상표권 등록을 뉴진스의 멤버 허락 없이는 못 해요. 그것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표법에 있는데 예. 보통은 이제 저명해진다는 것은 이제 평가기 때문에 기한은 기준이. 없고 네. 이제 저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표권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뉴진스 멤버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어도어라는 회사도 상표권 등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속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합의가 돼야 될 확률도 있는 것이고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저희가 뭐 그때 비스트. 네. 비스트도 소속사가 변경되면서 이름을 바꿨다고 하이라이트로 네, 바꿨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저는 그 과정을 몰랐지만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합의를 해요. 예. 상표권 사용 계약을 다 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뉴진스라는 이름이 워낙 저명해서 네. 저는 아마 어도어와 민희진 씨가 같이 가든 안 가든 간에 뉴진스라는 이름을 뉴진스 멤버들이 사용하게끔은 그렇죠.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비스트에서 하이라이트로 바꿨다가 다시 비스트로 바꾼 걸 우리가 예시로 드셨잖아요. 그런 걸 봐도 뉴진스란 이름은 지금 이 멤버 5명을 대표하는 그런 팀 이름인데
이걸 다른 사람이 쓴다 해서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고, 그리고 뉴진스가 쓰지 않고 뭐 그냥 이게 없어지게 두기에도 좀 아쉬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붙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뉴진스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려고 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어떻게 좀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전에 선례를 봤을 때 이런 상표권 사용에 대한 계약을 상호간에 네. 체결할 수 있고요. 상표권 사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건이 될 것인지는 이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뉴진스라는 이 브랜드만을 이 어도어가 가지고 온다고 해서 다른 멤버들로 채워졌을 때 과연 대중들이 그 뉴진스를 예전의 뉴진스와 같이 볼 것인가라는 것도 어도어 소속사에서는 분명히 고려할 것이고요. 네. 이전에 나왔던 많은 곡들과 창작물들이 결국에 현재 뉴진스 멤버들이 창작한 이제 노래와 음악이기 때문에 사실 멤버만 교체되고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갈 때 이것이 가지는 매출에 대한 부분에 영업이익에 대한 것이 현재 뉴진스가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 이익과 동등한 가치의 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아마 소속사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상표권 부분을 계속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어떤 사용료를 받는 형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제작진이 내용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주식회사 어도어가 2022년 10월 13일 이제 등록을 했네요. 네. 등록을 했고 출원 공고 일자도 22년 7월 11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뉴진스가 저명해진 다음에 이제 등록한 것이 아니라 데뷔시킬 때 이미 상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네. 어도어나 하이브가 뉴진스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희진 씨가 어도어를 갖고 오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아, 어도어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제 무형의 회사인데 예. 굳이 거기에 왜 그 어도어를 탐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이 특허권이라는 상표권이라는 네.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다만 이제 민희진 씨가 초반에 이제 4월에 기자회견 할 때에는 본인은 이제 경영권을 찬탈하는 사람으로 몰아간다 이러면서 그런 취지의 시도가 있다라는 하이브 쪽의 주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었다는 점, 이 부분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자, 뉴진스가 뉴진스란 이름으로 여러 음반을 내고 유명해진 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나 일본에서의 무대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연 이후로 존재감이 급상승했었거든요. 네.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노래를 리메이크한 네. 건데 지금 저 영상을 보는 과정에 윤기찬 변호사께서 저 무대를 보면서 자신은 소름 끼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 리듬이나 멜로디나 이 분위기가 네. 저희 왠지 정서를 강하게 자극하는 예, 그냥 공감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냥 물론 그냥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 공연 장소가 일본이어서 그 장소를 뺀다면 네. 하여튼 공연 모습 자체는 저희 세대에게는 네. 심지어 저희 세대에게도 네. 상당한 정서적 공감 능력을 일으키는 거였다고. 네, 일본 오늘 뉴진스 출국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에서 이미 이제 인지도가 저 공연을 통해서 올라간 거죠? 이미 저 공연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그 전부터 약간 아. 화제가 됐었고요. 네. 저 도쿄돔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데뷔한 지 2년도 채 안 된 걸그룹이 저렇게 저 객석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당시에 그 일본에서도 굉장히 대서특필이 됐었고 저들의 지금 그 공연 하나하나가 더 되게 그러니까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아마 네. 지금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저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도 원래는 뉴진스 하면 20, 30대의 약간의 그 상징성이 있었잖아요. 정말 전 세대로 폭이 넓어지는 계기를 만들어줬었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때문에 이번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기자회견의 약간 쟁점은요. 우리는 계속 뉴진스로 활동하고 싶다예요. 보통은 이렇게 분쟁이 났을 때 멤버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명, 3명 갈라지거나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동방신기도 그랬었고요. 네. 네. 피프티피프티라고 굉장히 외국에서 정말 역수입이 된 그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좀 안 됐던 이유는 멤버들이 흩어졌었거든요. 근데 뉴진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계속 지키겠다라는 걸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 기자회견이 조금 더 그들에게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물어봤었어요. 이 법률적으로 사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계약 해지 자체가. 그랬을 때 멤버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희는
우리는 그냥 이 시간부로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속 선언을 했거든요. 네. 본인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약간 전달한 이미지적으로 약간 누군가는 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한테 이렇게 간절한 조금 바람이었다고 또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똘똘 뭉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을 어제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조규현 변호사님 이 국제적으로도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는 걸그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약적인 문제로 인해서 해지하겠다 그 이후에 또 소송까지 번지게 된다면 활동에는 제약이 없는 겁니까? 국내 활동은 못 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결국엔 하이브나 이 둘 다 같이 사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제 계약의 문제로 소송 법적 다툼이 되면 이제 브랜드 이미지 자체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실제 법적인 한계 외적으로 실제 팬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하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하이브나 뉴진스나 또 미니진 씨가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결론이거든요. 네. 측면에서 보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나 뉴진스 측이 서로 지금 원하는 바를 갖고 각자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뉴진스란 이름으로 해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한 지금 막바지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뭐 뉴진스의 팬이 만약에 제 얘기를 듣는다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말까요? 네. 그러니까 뉴진스의 입장에서 보면 뉴진스가 지금 기자회견을 해서 소속사에게 좀 억울한 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거 일방적으로 해지한 상황인데 일단 소속사 입장에서 봤을 때 뉴진스를 그래도 키우고 길러내고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었던 그 노력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뭐 매니저가 무시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전 소속사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걸 사실 어도어나 저 이제 하이브에서도 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어떠세요? 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사실은 이게 하이브뿐만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다 모두 지켜볼 사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이런 논리가 계속해서 이런 케이스가 반복된다면 어떤 소속사가 신인에게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네. 이 신인을 키워내고 또 해외에 진출시키고 이렇게 노력할 수 있을까? 이게 인기를 얻었을 경우에 갑자기 일방적인 해지 기자회견을 하고 그것이 해지로 인정된다면 사실 한국의 연예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하이브에서도 아마 강하게 공격할 가능성, 강공태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비화가 된다, 나아간다라고 하면 네. 굉장히 사실은 뉴진스가 손해볼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본안 소송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전속계약 취소 소송이 제기된다라는 걸 전제했을 때 이게 대법원까지 가는데 수년의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뉴진스 입장에선 지금 나이로나 인기로나 본인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기 어려운 소송전에 나아간다고 하면 수년만 낭비하게 되고 경제 손실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은 뉴진스가 그 하이브 측과 미니진 씨 사이에서 오히려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양측의 사실은 뭐 실리를 위한 파워 게임인지 아니면 명분을 위한 파워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하이브와 미니진 측이 지금 수개월째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여러 경제적인 실리도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뉴진스는 사실은 어디서 활동하나 크게 활동에 제약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두 그 파워 게임에 좀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럼 저희가 이제 뉴진스 입장 뉴진스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하이브 입장에서는 향후에 만약에 강공 조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조치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이브는 이제 어도어라고 생각을 하면요. 예. 하이브가 어도어의 그렇죠. 대주주니까. 예. 어도어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전속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다라고 보겠죠. 네. 효력이 없다 그러면 해지를 기반으로 해서 쌓아가는 그 뉴진스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제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미니진 씨하고 관계에서는 이제 그 풋옵션 행사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할 거고.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손해는 저 뉴진스가 다 받는 거예요. 뉴진스가 뭐 그 두 가지 조치만. 그렇죠. 어도어와 그 전속계약 체결한 건 뉴진스잖아요. 미니진 네. 씨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손해나 위험 부담은 전부 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실 오래 가게 되면 뉴진스 멤버들한테 손해가 귀착되는 거고 미니진 씨의 손해는 풋옵션 행사 이것뿐이 없어요. 그 여부. 지금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풋옵션을 행사 못한다 한다. 이거 갖고
하이브하고 법정 공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 뉴진스가 공연이 괜히 그 법적 공방 대상으로 지금 나아간 거거든요. 그럼 나아가는 기자회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뉴진스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네. 미니진 씨와 하이브 사이의 분쟁이 끝난 뒤에 뉴진스가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지 네. 지금 뉴진스를 앞세워서 마치 미니진 씨가 혹시나 네. 본인의 어떤 법적 지위를 좀 공고히 하기 위한 아하.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다면 수단으로. 그러면 정말 잘못된 거죠.